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이번 주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풀어보시죠. 먼저 오늘 월요일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꼼꼼하게 AS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비책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 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굵직한 이벤트들이죠.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6월 FOMC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자동차주는 쉬어가고 그래도 2차 전지는 나아갔던 날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엇갈리며 혼조 마감됐고요. 모두 보합권으로 움직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난 거래 뉴욕 지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강보합권이지만 이 와중에 테슬라 11거래일째 상승으로 이어갔는데요. 이 추세로 오늘 양시장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연중 고점 2,650선 출발했지만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대비해서 0.45% 내리면서 2,629.35%로 삼성전자 필두로 반도체에 쉬어가면서 하방 압력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수급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서 지난 거래일 대비 손바꿈 확인됐습니다. 양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외국인 기관 팔자세를 시연했습니다. 기관은 매수를 보이다가 오전 12시 기점으로 매도로 돌아섰고요. 오늘 개인만이 나 홀로 3,4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코스닥도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2차 전지 종목들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금요일 대비 0.23% 상승하면서 885.76포인트로 거래 문 닫았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외국인 장 초반 팔자세를 보이다가 2시 30분경 매수로 자리했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홀로 팔자세를 시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도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크게 내렸던 환율이었는데요. 오늘도 3원 20전 더 떨어지면서 1,288원 30전으로 4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쇼미더스탁입니다.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런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보합으로 혼조 마감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장 브리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시는 이제 큰 이벤트들이 있는 그런 한 주인데 일단 그쵸. 당장 내일 저녁 9시 반에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 9시 반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어지는 새벽에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좀 약간 잊혔었던 내용들 중에서 다시 또 불거지는 악재가 있다면 바로 또 금리 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금리 인상이 작년에 우리를 정말 괴롭혔었고 연초까지도 힘들게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 증시
또 해외 증시, 미국 증시, 전 세계 증시가 한 6개월 정도 그래도 우상향을 좀 보였었어요. 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지난 방송인가요? 지지난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예전처럼 또다시 폭락장이 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가 아니라 뭔가 이제 새로운 악재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방송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 방송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금리가 미국에서 뭐 올리냐 내리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 물론 전망치는 동결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많이 나와서 막 어수선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 거는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다시 예전처럼 작년 상반기 하반기처럼 러시아 전쟁이 있었을 때처럼 막 그렇게 폭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혹시 미국장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떤 좋은 종목 투자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네. 이번에 6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 내일장 끝나고 내일 저녁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예상치대로 잘 무난하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수요일, 목요일도 시장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만약에 화요일 날 나오는 물가지표가 예상을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뛰어넘었다. 그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방심했던 것처럼 네. 엄청나게 크게 올라왔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번 주는 생각보다 좀 평온한 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준비한 이제 뒤에 내용 나오겠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요번에 미국의 물가 이슈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온 개별 업종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이따가 특징주 시간과 또 저의 또 오늘 공략하는 추천주 시간에 함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지표를 앞둔 중요한 주는 맞지만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 쏠리고 있고 혹시라도 인상이 되더라도 이로 인한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는 한 주, 또 그렇게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순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오늘의 특징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최근에 네. 이수화학에서 쪼개져 나온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점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나와서 네. 이 종목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또 그랬는데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그게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네. 어떻게 정말 화, 수, 목, 금 내일 오늘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네. 지난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정말 뭐 5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장대 양봉이 좀 나온 상태예요. 시장에서도 현재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혹시 살려고 했다가 내가 적풍의 말을 듣고 사지 않았다 후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는 진짜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정말 매수하는 거를 저는 좀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면은 일단 이번에 이제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에 자동차주와 배터리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쪽에서 무언가 큰 이벤트가 있는 기업이 딱 요 회사였어요.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 두 개 쪼개서 나오면서 그 중에서 이제 미래 산업에 가까운 것들은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져가다 보니까 좀 신선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린 상태이고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로 일단은 좀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한 이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성과가 엄청 좋진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종목은 상장한 첫날 급등 상한가, 그 다음날 점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6월 2일 날 하루 조정을 받았을 뿐 그 뒤로 계속해서 올라와서 상장한 이후로 거래일이 8거래일밖에 없었는데 8거래일 중에 7거래일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다시 확인되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조 6천억을 넘어갔는데 이게 다른 어떤 비슷한 기업들, 비슷한 배터리 그런 기업들을 봤을 때 시총이 1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에코프로나 그쪽 기업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뭐 5천억에서 1조 원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회사만 혼자 지금 1조 6천억, 만약에 여기서 급등이 한번 더 나온다? 2조 원 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조금 고평가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를 저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만 수급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오늘 1조 원가량 매도를 좀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있어서는 외국인들보다 개인들이 매매를 훨씬 잘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매매를 잘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를 좀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단기 시세를 끌었던 자금들은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저도 나중에 이 종목이 주가가 지금 이제 3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31만 원인데 한 20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고 싶고요. 지금은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그리고 신규 매수하고 싶었던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공개드리는 저의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공략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에서도 특징주로 다뤄주셨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었습니다. 테슬라 11거래 강세와 함께 이 종목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수급 현황 체크해 주시면서 매수는 현재 구간에서 많이 올라간 만큼 지양해보자 의견 드렸고 20만 원 정도 선 이하에서 다시 관심 유효하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 종목이 사실은 오늘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미국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좀 핫한 이슈인데 네. 바로 이제 요즘 인상가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일본의 그렇죠. 오염수 먼저 방류거든요. 오염수. 네. 저도 이번에 주말에 이제 등산도 좀 가고 산책하다가 이제 우연히 마주쳤는데 네. 요즘에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네. 막 무슨 뭐 반대 서명 같은 것도 받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저기서 막 시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산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경 관련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네. 주경 관련 쪽에서는 이제 1등 기업이라고 알 수 있는 기업인데 요즘에 이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 이제 시운전을 개시했다는 뉴스가 주말부터 이제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염전이 가장 많고 소금 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 저쪽 서해안 쪽에 있는 이제 신안군인데 신안군 쪽에 있는 천일염이 굉장히 좀 고품질이고 그쪽이 이제 굉장히 좀 고급 소금들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의 소금이나 어쨌든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근처도 어쨌든 바다가 해양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사두자라는 그런 사재기 현상들이 좀 나오면서 신안군 쪽에서 지금 소금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소금 관련주인 인상가가 오늘 좀 많이 이제 오른 상황이 좀 되겠고 비슷한 테마로는 오늘 뭐 대상홀딩스 네. 이런 기업들도 현재 그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서 이제 소금 관련주로 바닥에서 좀 오르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대상홀딩스는 이제 오늘에서야 좀 주목을 받았었지만은 이미 인상가는 지난주부터 처음에 그 오염수 얘기가 쭉 나오자마자부터 네. 급등을 좀 한 상태여서 이 종목이 오늘 좀 시장을 많이 좀 뒤흔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단기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좀 올랐잖아요, 보시면.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800원대 있다가 이제 오늘 목거래일제. 3,300원대까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돈들이 이제 약간 옆으로 이제 새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이제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다가 오염되면은 다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땅에서 나는 것들, 닭고기 관련주. 시간에서 사람들이- 마니커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생선 이런 것들을 먹기 좀 그러니까 그럼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겠지라고 해가지고 마니커라든지 뭐 체리브로라든지 이런 닭고기 관련주들로 돈들이 이제 살짝 이동을 해가지고 오늘 오후부터 해서 지금 시간의 거래까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샘표도 올라오고. 네, 네. 여기 이제 상위 종목 보니까 DDMENF 같은 종목도 이제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이고 네. 마니커 FNG가 지금 한 8% 정도 시간의 거래에서 뭐 장중에도 움직였지만 네. 시간에서 좀 많이 움직였어요.
뭐 신송홀딩스, 보라티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당되는 그런 오염수 방류에 따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샘표도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살짝 상승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오염수 방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영토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은 지금 뭐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거에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오염수 방류 쪽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만의 테마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과 뭐 주변국들 이쪽에서 영향을 주는 테마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볼 때는 이 재료의 크기로 봤을 때는 어떤 글로벌한 악재는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주는 지금 말씀드린 주요 지표들이 있잖아요. 내일 저녁 그리고 모레 저녁 지표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글로벌적으로는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이 좀 뜸할 수 있어요. 주요 지표를 앞두고 네. 외국인들도 오늘 거래를 거의 안 했잖아요. 기관들도 다 팔기만 했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강한 재료가 이제 오염수 방류에 관련한 그런 테마들이어가지고 저는 이 테마는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우리 시장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 네. 좀 시세를 좀 충분히 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상가의 경우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인상가가 만약에 내일 뭐 하한가를 간다던가 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쪽 오염수 방류 테마는 살아있다고 보여지고 소금 쪽을 따라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네. 저는 신생으로 올라오는 요 이제 닭고기 쪽 관련주들 음식료 업종들 이쪽 공략해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따가 제가 또 우리 추천주 중에서 또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이 하나가 또 있어가지고 에이스 시간에 요거는 좀 더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인상가였습니다. 오염수 방류 일종의 테스트이죠. 일본 시운전이 오늘부터 2주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관련 테마도 움직임 보였고 특히 소금 사재기로 이 천일염 관련 종목 상한가 보였고 5거래지 상승 추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식료 업종, 또 육개주 등 장중과 시간에 상승세 보인 점 짚어드렸고요. 또 모레까지도 오염수 관련 테마는 더 시세 날 것으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이제 신저가를 향해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모레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또 화장품도 안 좋았죠. 네, 화장품은 다 떨어져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지난주 저희 추천주였었는데. 네. 자, 이게 왜 그런가? 이거는 정치적인 좀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한중 간의 관계가 조금 틀어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중 간의 외교 갈등 이슈 때문에 지금 중국 소비주 그 약세를 좀 보였다고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이제 이쪽 기업들이 예전에 주가가 엄청 잘 나갔을 때 그 배경이 바로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난 돈을 쓰고 갔던 바로 그 시기에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들이에요. 저도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저기 이제 명동에 롯데백화점 그 1층에 가면 있거든요. 그거 가면은 중국인들이 와서 다 쓸어 간대요, 그냥. 가서 보면 물건이 없을 정도로. 한 번 오면은 뭐 수백에서 그냥 막 1,000만 원씩 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던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쪽 관광객들이 이제 끊기고 이제 그때가 언제부터였냐면 사드 그리고 네, 한알령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게 이제 연타석으로 맞으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한중 관계가 나빠진다고 하면은 바로 아모레 그룹주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종목은 이미 중국에서 발을 좀 살짝 빼가지고 일본 쪽으로 들어가서 성공한 VTGMP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해외 매출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매출이 중국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오늘 좀 주가가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가 좀 떨어진 생각됐고 두 번째 이제 요 주가 하락한 배경으로는 중국에서의 의존도가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요즘에 수출입 지표에서 계속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수출을 하고 중국이 많이 사줘야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는 건데 중국에서의 우리나라의 물건 수입이 잘 안 늘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경기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또 그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가 느리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동반 하락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도 네. 주가를 보시면 비슷해요. 이 종목도 지금 한 달째 지금 계속 하락만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그리고 뭐 카지노. 중국인들이 많이 넘어와서 이용하는 카지노 관련주인
강원랜드 이런 것들도 지금 신저가에 놀고 있어요. 똑같은 재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요즘 좀 주가가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생각하는데 네. 중국의 리오프닝이 어떤 속도는 느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진행이 될 것이고 결국엔 리오프닝과 경기 회복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쪽 리오프닝 관련주는 지금의 좀 매수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신 좀 기노브로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속도가 늦어지는 그 배후에는 저는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충돌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경기가 빨리 올라와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거를 막고 싶겠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뚫고 가야 되는데 이제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동맹국이었고 친구였던 러시아가 지금 사고 쳐서 저러고 있고 북한도 저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이제 이 문제들이 해결이 좀 되면은 혹은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미래의 이야기니까 네. 나중에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저는 주가가 더 심하게 밀릴 구간으로 보지는 않아요. 여기서 빠져봤자 정말 뭐 10% 미만의 하락 정도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기노브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업종은 굉장히 좋은데 네. 제가 지난번에 공략했던 VTGMP라는 종목의 포인트는 중국 매출이 아니라 일본 매출이었었죠.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재료였었던 아이패밀리 SC 역시도 중국 매출이 아니라 일본 매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 동남아, 또 미국, 유럽 이런 데서 매출을 새롭게 키워가는 기업들을 공략하신다면 네. 저는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투자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VTGMP도 괜찮은 자리들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 AS AS 에서? 시간에 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아모레-G였습니다. 오늘 한중 외교 갈등 이런 부분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대형주, 또 카지노, 면세 관련주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반면 엔터주는 그래도 견조했는데요.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시간은 걸릴지라도 주가는 회복할 것이다. 의견 주셨고 매수의 기회로 저점 매수 전략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께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정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도 들어보시죠. 네, 오늘은 이제 뭘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아까 특징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염수 오염수. 방류. 두 가지였는데 네. 어떤 거를 드릴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결국에 자동차 배터리 쪽으로 결정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에 관련한 종목들 이쪽을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제가 만약에 단타, 정말 단기로만 접근했다면은 오염수 방류를 내일 한번 공략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것보다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급하게 막 뛰는 종목들보다는 좀 천천히 안전하게 사놓고 나중에 목표가 달성하고 목표가보다 나중에 더 올라가가지고 네. 플러스 알파 수익도 노릴 수 있고 만약에 못 팔았어도 괜찮다. 나중에 더 올라갈 거니까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온 업종인 자동차와 배터리를 공략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쪽 업종이 지금 왜 괜찮으냐면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는 대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네. 오늘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또는 일부 이수그룹주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아직 상승세였죠. 그쵸 네. 이쪽은 끝나지 않았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조만간 나올 이번 달이 끝나고 이제 한 달 안쪽으로 발표가 되는 2분기 실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조만간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 살아남을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자동차 배터리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테슬라 관련주를 오늘 공개 방송에서 네.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아마 방송 보시면은 굉장히 반가운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쪽 자동차 배터리 투자하고 계시는데 아직 방향성을 못 잡겠습니다. 또는 지금도 살만한 종목이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따 8시 공개 방송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질주와 함께 수혜받을 수 있는 자동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4강가에서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5월 4일에 매수했던 KC 코트레일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12% 넘게 달성한 종목이고요. 지난 6월 1일 유상증자 결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제가 벌써 한 4번 네, 공략을 해서 다 성공을 했고 사실 목표가도 달성을 다 했는데 네. 이제 5월 25일 날 목요일 날 너무나 이제 순식간에 목표가를 찍고 와가지고 혹시 이제 매도 못 하신 분들께는 기다리시면 또 기회가 올 것이고 네. 제가 바닥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 6월 12일 이제는 좀 바닥을 좀 친 것 같은 모습이 나와서 오늘 이제 AS를 좀 드리게 됐고요. KC 코트레일이 이번에 이제 잘 나가다가 6월 1일 날 장 끝나고 나서 그 이제 공시가 좀 있었죠. 네.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는데 근데 유상증자를 이제 공시를 보다 보면은 어떤 유상증자는 되게 주가가 잘 가는 유상증자가 있고 어떤 유상증자는 주가가 빠지는 공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KC 코트레일의 경우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좀 하다 하고 네. 또 만약에 이제 실권주가 나오게 될 경우는 일반 공모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 주주들한테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게 만약에 기회가 줬는데 기회를 드렸는데 준비되어 있는 물량들이 소진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뭐 회사라든지 기타 기관들이 인수를 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모양새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물량이 있다? 그러면 일반 투자들한테도 오픈을 해줄게. 네. 이거기 때문에 투자들이 굉장히 실망이 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다음 날 금요일 날 좀 급락을 하게 된 사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이제 금요일까지 좀 하락세를 좀 보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또 주가가 반등을 한 이유가 네. 장중에 좀 나오게 됐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우리 정부에서 이 녹색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 중립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6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정부에도 비슷한 게 있었죠. 뭐 소부장 펀드, 그리고 뭐 뉴딜 펀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당 업종들이 이제 어떤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들이 해당 기업 쪽으로 직간접적인 지원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혜택을 받았던 게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녹색 기업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들이 나와서 KC코트레라면은 어떤 재료입니까? 탄소 중립,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 페트롤리움. 이런 재료가 있는 기업이라서 네. 오늘 장중에 반등을 살짝 해줬어요. 그리고 비슷한 기업으로 KC 그린홀딩스 역시도 오늘 장중에 떨어지다가 한 9% 정도 올라가면서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바닥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내일부터 다시 급등을 하느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가격대인 2,600원, 700원 요 정도에서는 조금 횡보를 하다가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저는 만약에 추가 매수, 난 지난번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내일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다 사지 마시고 내일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목표가는 네.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4,500원 그 부근 다시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끝난 종목은 아니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더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요거를 만약에 나는 없는데 신규 매수도 가능한가요? 하신다면은 네, 가능하니까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대신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천천히 사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이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들은 우리 노란톡방에서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전략 받으실 분들은 요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 KC코트레 어떻게 사고 팔고 하는지 같이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KC코트레 네 번째 공략했고 수익 실현 완료된 종목인데요. 저점에서 다시 전략 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가격 구간에서 횡보 후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드렸고 분할 매수 전략과 함께 오늘 이런 탄소 관련, 친환경 사업 관련 뉴스도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25일에 매수했던 하나기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AS 때 잘 가고 있다. 이번 주 안에 목표가 도달할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도달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2.7% 상승 마감세 보였거든요. 하나기술도 의견 들어볼게요. 네, 하나기술은 이제 정말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서 네. 더 뭐 제가 AS를 할 게 사실은 없어요. 이 종목을 들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수익이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더 갈까 제가 7만 3천 원까지 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상승폭으로는 보통 이제 5에서 10% 사이를 목표가로 잡는데 이제 금액적으로는 7만 3천 원을 잡아가지고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고 더 하루 더 보자고 이번 주까지는 보자고 그렇게 전략을 드린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2차 전지주들이 소리 없이 잘 가고 있어요. 네. 지금 테슬라 쪽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지금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또 힘을 내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에코프로 때문도 테슬라 때문도 아닌 조만간 있을 2분기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기술도 그런 부분으로 추천을 드려서 뭐 잘 가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 7만 3천 원이라는 가격은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면 도달할 것 같아요. 네. 도달하면은 기분 좋게 익절하시면 되겠고 제가 노란톡방이나 또 우리 이 방송에서 기회가 된다면은 또다시 여기서 이제 2차 목표가를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7만 3천 원 목표가라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더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끊을 거냐라는 그 의견은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나기술 2차 전지가 조용히 잘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도달 후에 익절 전략 드렸고요. 채팅방 들어오시면 추가 전략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현대약품입니다. 지난 9일에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 이런 검토 소식으로 인해 거래 정지 후에 오늘 심의 대상 아닌 것으로 되었고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현대약품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약품도 참 아쉬웠던 게 네. 목표가 도달은 하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빠르게. 순식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제 종목은 네. 목표가 도달을 하고 나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더 가는 경우들이 사실 10중 8구예요. 그래서 못 파셨으면은 다음번에 기다렸다가 더 좋은 자리에서 팔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현대약품도 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과징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괜히 겁주고 저는 겁을 좀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정도 사안은 아닌데 이거 뭐 상장 폐지 심사까지 간다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이제 기다려보다가 이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딱 거래가 열렸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기업들은 보통 거래되면은 좀 활발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진 걸로 봐서 이 거래 정지된 기간 동안에 많이 겁먹으셨던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거 진짜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닌가? 그랬던 분들이 많은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요 하락이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으면은 진짜 문제가 됐으면은 상장 네. 폐지 됐겠죠. 그쵸.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휴지 조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래를 시켜준 거고요. 현재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여기 6월 달 보시면은 그때 우리 증시 정말 안 좋았을 때 그때 기준으로 3,000원대였었고 작년 10월 달에 우리 증시가 바닥이었었죠. 그때도 이제 바닥이었었는데 그때랑 지금 비교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내려온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현재 가격대를 보면은 제 차트로 봤을 때 흔히 보는 침체 구간이라고 하는 매도가 좀 쏠린 그런 구간들인데 네. 이 종목을 제가 살아날 거라고 보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현대약품을 추천드릴 때 네. 탈모와 리오프닝으로 집중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탈모는 우리 정부에서도 정책으로 밀고 있는 것이고 또 리오프닝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발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저도 머리가 요즘 좀 듬성듬성해지는 것 같아서 좀 신경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탈모 관련주로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네. 이게 그쪽이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6월 달에 보시면 네. 그때 증시가 완전 막 진짜 폭락이 나와서 막 난리였었잖아요. 그때 현대약품이 갑작스럽게 주가가 한 주 만에 50%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 주에 추가 20%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랬었냐면은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 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전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네. 이거 진짜 제2의 뭐 예전에 체르노빌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돌아가지고 그때 현대약품이 요오드 관련주 이 요오드가 뭐냐면은 방사능이 피폭됐을 때 그때 이제 도움이 되는 약 성분이라 그래가지고 네. 요오드 관련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전쟁 관련주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이제 방사능 피폭이라는 게 어떤 뭐 핵무기나 그런 원전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로 현대약품이 편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이 저가로 떨어진 구간, 물론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 이거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오후에 수급에 들어온 종목들 중에 오르비텍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오르비텍 하면 원전주거든요. 이쪽이 이제 원전주이면서 또 원전 해체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하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들도 커지고 있는데 저는 요 아까 오염수 방류 테마 중에 하나로 오르비텍 같은 원전 해체주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현대약품도 예전에 요오드 관련주를 움직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가 여기서 그러면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전에 제시했던 5,500원 저는 그대로 제시드리니까 네. 그 금액대에서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그럼 현재 구간 대비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한 20%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 못 파셨던 분들은 이번에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되고요. 매수하는 금액대나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조금 더 보면서 디테일한 금액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약품 이런 상장 적격성 이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오늘의 하락이 매수의 기회로 말해주셨습니다.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때 주가 봐주시면서 일본의 이번 오염수 방류 부분 이런 테마로도 엮일 수 있다고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7일에 매수했던 진앙방송 추천주 VTGMP입니다. 조금 전 특징주에서 잠시 다뤘는데요. 일본 쪽 매출 큰 화장품 관련주로 매수 일에는 7% 상승세 보였고요. 오늘은 화장품주 전반 약세
악재와 함께 조정이 좀 네.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공략해서 정말 백발백중인 종목이었었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월요일 날 6월 5일 날 제시를 드렸었고 그때 이제 음봉 보고서 전략을 드렸었죠. 그리고 바로 6월 6일에 현충일 끝나고 나서 다음날 주가가 6% 이상 올라가지고 네. 사실은 제가 5% 이상 가면은 팔자고 제시했던 목표가는 달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보실 분들은 금액적으로 7,400원까지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하필 이게 6월 8일 날 7,390원까지밖에 안 올랐어요. 1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5% 보고 계셨던 매도하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하셨지만 7,400원까지 조금 더 보자 했던 분들은 오히려 좀 빠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하락했던 이유는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한중 관계가 좀 좋지 않다. 그리고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 잘 안 쓰겠지. 네. 한국산 화장품 매출 떨어지겠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하락한 부분인데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VTGMP는 중국 매출이 크지 않고요. 일본 매출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다시 회복은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아모레퍼시픽 얘기하다가 조금 얘기를 덜 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오늘이 12일이잖아요. 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6월 18일이 중국의 상반기 최대 쇼핑 시즌인 6.18 쇼핑 시즌이 곧 다가와요. 네. 하반기에 광군절 11월 11일이 있다면은 상반기에는 6월 18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의 속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또는 뭐 의류 기업이라던가 다른 여러 나라 뭐 가전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팔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이 6월 18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비중이 큰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이 쇼핑 시즌을 통해서 좀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VTGMP 목표가 매도 못 하셨더라도 괜찮으니까 더 가져가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한 6,500원 선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차트상 흐름이 좀 그래요. 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구간 딛고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다시 상승으로 예상해 드렸습니다. 보유 남겨드렸네요. 다음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지난 AS 때 긴 관점으로 크게 오를 종목으로 중장기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추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미국에서 진행했던 네. 바이오 USA가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행사에 참가했던 인원이 개최국이었던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인력들이 많이 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좀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던 행사들이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파트너링,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파트너링 그 계약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한 40%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왜 항상 이런 게 있죠. 그 좋은 호재가 있고 나면은 네. 우리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판다. 이 투자 격언을 지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딱 재료가 나오고 나니까 바로 이제 재료 빠져버리더라고요. 소멸로. 네. 그렇죠. 네. 소멸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소멸이라고 하기에는 오른 게 너무 없어요. 예. 이게 만약에 주가가 바닥에서 한 100%씩 올랐다면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 보는 거는 너무 좀 소심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주가가 이제 뭐 워낙에 잘 안 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에이 재미없네 하고서 그냥 손절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 이제 가져오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최악의 상황들은 다 지났어요. 우리 연초에 막 6,000원대 놀던 종목인데 이제 7,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10,000원까지는 금방 갈 거고 10,000원만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세 완전 전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지금 너무 팔고 싶으시더라도 10,000원까지는 보자. 이 얘기를 많이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한 환경이 하나가 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전에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 150 기업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에 집중 타격이 됐었어요. 집중 타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코스닥 150에서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공매도 금지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를 올라가지 못했던 요인들. 그 가장 큰 원인이 공매도였었는데 그게 해소가 된 지 이제 며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갈 것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2,000억대밖에 안 돼요.
가벼운 종목이거든요. 저는 한 번에 여러분들의 수익들 챙길 수 있는 구간 온다고 보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000원 이상까지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시고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오염수 방류도 굉장히 큰 재료고 우리 단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네. 이 종목들에 들어온 자금의 크기를 본다면은 아직은 배터리주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배터리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왜 마지막이라는 설명을 드리냐면 좀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터리를 좀 공략해 보려고 하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하나기술이 제 마지막이었는데 네. 한 번 더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테슬라 관련주이고요. 테슬라 쪽의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납품을 들어간 지는 벌써 한 4년 정도 됐는데 테슬라에 고효율 자성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년 기준으로 이 회사에서 테슬라 쪽으로 가는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15%,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성장하고 최근에 테슬라가 그 단가, 가격 할인을 하게 되면서 판매 대수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 테슬라 관련주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을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테슬라 3인방 중에 하나였던 적도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 쪽으로 매출이 잘 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나 또 리비안 같은 신생 기업들한테도 비슷한 그런 이제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미국 쪽의 기업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 미국의 IRA 법안에 정말 큰 수혜가 되면서 정말 날개 돋친 듯이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저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반가운 종목일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뭐냐면은 전략 주셨다. 그쵸.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드려서 네. 아마 추천하고 나서 한 40~50% 올랐을 거예요. 굉장히 저도 예전에 한번 하고 나서 이대로 끝내긴 너무 아쉬워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또 그때가 돼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었고 그때 이제 실적 하나만 믿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실적 실제로 잘 나오고 있고 무난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도 기대가 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오늘 장에서 좀 신선하게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주와 풍력 관련주들이 좀 살짝 움직였었어요. 네. 아까 이제 유니슨 같은 기업들이 네. 주가가 좀 뛰는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여기 이제 풍력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커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 주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실 일요일 공개 방송에서 제가 풀어드린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풍력 재료가 오늘 제 추천한 종목들 추천주가 풍력에 대한 재료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요건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 8시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이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준비했고요. 목표 수익률은 5% 이상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 종목들처럼 또 단기 시세가 가능한 종목이니까 직접 이따가 공개 방송 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기 시세 노리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테슬라가 올라가는데 살 게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 8시 공개 방송 오셔서 수익 종목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또 신재생 관련 종목으로 과거 전문가님의 전략 주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테슬라발 수혜주 궁금하신다면 잠시 후 10분 후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